더 카메라 스쿨 포트폴리오 강의, 이번 시간은 포트폴리오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라는 말의 뜻은 디자이너나 사진작가 혹은 건축가들이 자신이 그동안 작업했던 작업 과정 그리고 작업의 결과물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작은 작품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재무적으로 사용될 때는 뭐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뭐 금융지표나 명세서 같은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저희는 사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생각입니다. 사진 포트폴리오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요. 모든 사진 작가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잘 찍는 작가와 멋있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작가, 항상 일치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진을 잘 찍은 사진이 많으면 당연히 포트폴리오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사진을 조금 못 찍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잘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조금 못 찍는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더 좋고 더 잘 찍는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나빴을 때, 이거를 언제 비유할 수 있냐면요. 사회에서도 약간 더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지만 뭔가 더 사회성이 있거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거나 뭐 이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뒤집어 엎기도 합니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죠. 사진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좋은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진 작가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감히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 총 5강의에 걸쳐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용도가 되는 이 포트폴리오, 이것들을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왜 모든 집에는 포트폴리오는 아니지만 사진첩이 있죠. 사진 앨범이 있죠. 저도 요즘 이제 가끔 집에서 친구들이 오거나 뭐 가족들과 있을 때 앨범을 찾아서 꺼내보곤 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굉장히 개인적인 용도의 사진 앨범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용도가 있을 뿐더러 아주 전문가적인 용도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에겐 어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전문가적인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적인 용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에 이제 개인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런 앨범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운데 바인더로 처리되어 있는 방식이고, 그리고 많이 여기에 필름이 전면으로 붙어 있어서 필름을 떼서 그 위에 사진을 올려놓고 또 필름을 덮어서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앨범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많이 쓰였고요. 예전에는 사진을 무조건 확인을 하려면 필름을 현상을 맡기고 인화를 맡겼어야 했죠. 그래서 인화 결과물을 보면서 이거를 간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개인적인 가족사진, 앨범, 뭐 개인의 추억 이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간편하게 디지털로 책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디지털 앨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앨범이면 이제 컴퓨터로 보는 게 디지털 앨범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파일들을 인터넷에 디지털 앨범 제작 업체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예시 앨범들이 있습니다. 그 앨범 위에 내 사진을 올려놓으면 그 모양대로 출력을 해서 책을 만들어줘서 개인에게 보내줍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출력해서 이렇게 붙일 필요 없이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예시들, 그 예시들을 템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 템플레이트에다가 내 사진을 탁탁탁탁 얹어 놓으면 디자인까지 되고 배열도 되면서 이것들이 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년 혹은 2년 단위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촬영한 개인적인 사진들을 이렇게 디지털 앨범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1년, 2011년부터 2012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책으로 만들어 놓고 시간이 되면 이제 펼쳐보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앨범을 활용하는 개인적인 용도. 자, 이랬을 때 이 용도는 내 주변의 사람과 나의 개인적인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아주 개인적인 용도의 사진 앨범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사진 포트폴리오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용도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자,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제 프로페셔널 사진가가 되겠죠. 자, 지금 몇 가지 예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뭔가 깔끔한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직접 프린트된 사진이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에서는 우리는 CD를 보고 싶다. CD 안에 디지털 데이터를 넣어달라 해서 CD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게 지금 필름입니다. 그 35mm 롤 필름, 이렇게 필름이 있으면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기 전에는 이거를 필름을 다른 필름으로 복사를 하는 거죠. 그거를 듀프라고 했었는데요. 듀프를 한 필름을 원본 그대로 이렇게 마운트를 해서 슬라이드 마운트를 해서 보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름이니까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필름을 투사기에 넣으면 그게 확대돼서 프로젝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진을 프로젝팅해서 크게 볼 때, 혹은 이것들을 이제 밑에 이제 빛이 나는 라이트 박스 위에 올려놓고 확대경으로 이렇게 보곤 했습니다. 이런 슬라이드 마운트 포트폴리오를 보내기도 했었죠. 자,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실 굉장히 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전문가적 용도로 사용되는 포트폴리오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그거를 어떻게 선택해야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것인가, 어떻게 선택해야 효과적으로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기에 앞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어떤 사진 작가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픽스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들 중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인물을 촬영하는 패션 사진 작가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제품을 촬영하는 제품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상업 사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커머셜 포토그래피라고도 하고요. 커머셜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뭐 패션을 찍을 수도 있고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웨딩, 베이비, 제품, 뭐 건축, 인테리어, 다양하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상업 사진가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한다면 나는 어떤 상업 사진에 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물을 촬영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사진가다라고 했을 때 나는 약간 어둡고 우울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만드는 사진가인지, 아니면 밝고 화려하고 화사한 이미지를 만드는 사진가인지, 스스로 어떤 모습을 어필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밖에도 다양한 사진 작가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시를 하는 예술 사진 작가가 있고요. 예술 사진 작가의 목적은 이제 내가 누군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전시장에 전시를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갤러리에서 판매도 하고, 뭐 페어에도 판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진 작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다큐멘터리와 보도 사진을 이제 함께 다큐멘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에 나가서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그런
잡지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 그런 생태 사진을 찍는 작가일 수도 있겠죠. 자,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사진 작가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었다면 두 번째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작가의 작품집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작가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작가의 작품도 작품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가가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포트폴리오의 편집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대방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마주쳐서 만나서 볼 것이냐, 혹은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대1로 개인 면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뷰라는 행사인데요. 그 전문가와 1대1로 만나서 내 작품집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뭐 이런 면담 형식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할 것이냐, 혹은 가끔은 이제 뭐 공모전이나 뭐 이제 잡지사에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볼 테니까 나한테 포트폴리오를 그냥 보내라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1대1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포트폴리오만 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겠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지 않은 정보와 이야기까지 건넬 수 있다면,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만나서 이야기할 내용까지 다 포트폴리오 안에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는 한 명의 사진작가라도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가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마주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포맷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전에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출력물을 인화해서 그것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만나서 보여주는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디지털 세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1대 다 혹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내 포트폴리오를 알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홈페이지가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가장 간편하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명함이나 이제 SNS 같은 것에 이제 같이 쉽게 홍보를 하면서 나의 홈페이지를 알리고 나의 작품을 알릴 수 있겠죠. 홈페이지 또한 하나의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강에서 설명을 마저 드릴 텐데요. 이렇게 특정 인물에게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PDF 방식의 포트폴리오도 꼭 필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책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사진 자체만으로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 있으면 언제든지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마주치느냐,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을 내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이렇게 앞서 보신 프린트 형식으로 된 아날로그 포트폴리오, 그리고 뒤에 있는 디지털 포트폴리오, 이것들에 대해서 2강, 3강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은지, 어떻게 구성해야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